안녕하세요. 좋은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은 그냥 원테이크로 한번 편집 없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코스피가 2400선을 깨고 2365로 마무리됐고요. 코스닥은 무려 5.19%나 빠져서 627이나 빠졌습니다. 627까지 빠졌어요. 참 이거 보면서 연중 최저치로 계속 이 코스닥이랑 코스피가 빠졌잖아요. 그런데 저는 예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경제는 이미 끝났다. 저성장으로 심각한 위기를 지금 맞을 것이다. 이미 맞고 있고 내수랑 수출도 이제 급감을 초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미국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한국도 피해를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중국과의 이제 뭐 미국과 무역 갈등으로 가장 크게 피해보는 국가는 어디냐? 한국이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주요 경제 기관들이 내년 경제 성장률을 한국이 2.2에서 1.7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인 지금 한국 분위기가 좋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참 걱정이 되고, 이러한 상황에도 지금 뭐 국내 대기업들도 뭐 투자 계획을 뭐 유지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대대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도 않고 있죠. 그래서 위기를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서 방관하고 있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국장이 살아날 수가 있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영상에서 솔루션을 내려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이미 경기 침체는 예전역부터 왔고요. 이제는 경기 이제 IMF냐 아니면 대공황이 오냐 이런 거에 지금 갈림길에 섰는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리고요.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시국에서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좀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농담 반 진담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있잖아요. 진담입니다. 진담. 여러분들 살려면은 국장을 탈출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국장 탈출은 지능순 하면서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국장을 비판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 보세요. 뭐 국내 2차 전지가 개같이 무너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멸망했잖아요. 뭐 대머리 아저씨는 뭐 국내 2차 전지가 전 세계를 뭐 장악하고 독점을 할 것이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했지만 결국은 개같이 멸망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참 이거 보면서 말을 제가 좀 세게 했지만 이렇게 얘기해야 여러분들에게 귀에 박힐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진짜 엄청나게 하락했고요. 더 신저가를 깼습니다. 이제는 2차 전지가 이제 거의 뭐 지하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뭐 삼성전자도 지금 뭐 자사주 매입한다고 급등을 했다가 뭐 100만 유튜버가 이것도 분할로 사자고 이렇게 했지만, 물론 뭐 여기서 분할로 들어가서 또 오르면 수익이 나겠지만, 그렇게 여러분들 분할 매수 들어갈 거면은 차라리 미국 주식 ETF를 하세요.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하세요. 왜 굳이 삼성전자 이 조금 먹겠다고 왜 분할 매수로 이걸 들어가냐? 절대 하지 마라. 매번 말씀드려 절대 하지 마라. 차라리 이거 할 거면은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연금저축에 600만 원 있잖아요. 1년에 600만 원 비과세 받으면서 차라리 거기에 투자해라. 그 다음에 뭐 ISA, 그 다음에 퇴직연금, IRP 뭐 이런 데에 투자해서 여러분들 차라리 ETF를 투자하는 게 삼성전자보다 훨씬 수익률이 높다. 제가 매번 강조했습니다. 국장은 절대 건드리는 거 아니다. LG화학 보세요. 지금 신저가로 무섭게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85만원짜리가 지금 24만원까지 무섭게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무서운 게 주식입니다. 지금 한국장이 이렇게 무서워요. 금양 보세요. 19만원까지 갔다가 22,000원까지.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죠?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요? 망하는 거 아닐까?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뭐 롯데 계열사도 뭐 다 뭐 하락을 가고 있죠. 롯데 계열사도 뭐 지금 뭐 롯데 케미칼 한번 볼까요? 롯데 케미칼. 뭐 요즘 뭐 뉴스 많잖아요. 롯데 케미칼 이거 보세요. 주가 빠지는 거 보세요. 대박이죠? 주가 빠지는 거 보세요. 월봉으로 봐도 45만 원짜리가요, 여러분들. 45만 원짜리가 아니구나. 45만 원짜리가 지금 5만 6천 원까지 빠졌습니다. 이렇게 나락을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에 반면에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이거 봐드리고 국내 증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 이렇게 빠졌는지, 그리고 왜 지금 하락을 했는지 한번 봐드릴게요. 자, S&P 500 보세요. S&P 500을 뭐 일봉으로 봐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이 2만 원 가까이 됐네. S&P 500이 2만 원 됐고요. 나스닥 100이 지금 2만 원 넘어갔습니다. 야, 진짜 대박입니다. 코덱스, S&P 500, 그다음에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 이 종목들 급등을 하고 있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잘 가고 있고, 빅테크 탑10, 미국 빅테크 탑10, 뭐 미국 테크 탑10 한번 볼까요? 미국 테크 탑10도 이렇게 계속 급등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거는 왜 이렇게 올라가냐? 첫째로는 미국 주식이 상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국 주식이 아니라 환율이 급등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수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환차익까지 해서 수익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수와 수출이 지금 급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트럼프 정책, 지금 뭐 트럼프가 관세를 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들은 지금 계속 투자를 철회하면서 계속 이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환율만 봐도 한번 환율을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이는 여러 요인에 의해서 악화되고 있다. 특히 환율을 봤을 때 지금 이제는 노무라 증권이나 여러 지금 증권사에서 1,500원도 돌파할 것이다. 1,500원 금방 돌파할 것이다. 그래서 롱에 걸어라. 그래서 이 확률이 5단계 중에서 4단계라고 합니다. 이 확률이 4단계 정도로 이렇게 높게 책정해놨고 1,500원은 거의 뭐 무조건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노무라 증권이 이렇게 예상을 해서 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환율이 1,431원, 1,436원을 넘었다가 지금 살짝 눌려서 1,431원. 야, 이렇게 환율이 높았던 적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진짜 이렇게 보면서 정말 아찔하다, 아찔해. 그래서 트럼프 변수, 그 다음에 한국의 저성장, 그 다음에 저출산, 뭐 이런 게 다 있죠. 그 다음에 고령화,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계엄령, 탄핵 이런 게 지금 계속 일어나면서 결국 정치적 불확실성, 정치적 불안정성, 이것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도 이거에 대해서 지정학적 위기라고 생각하고 국장을 탈출하려고 계속 이제 지금 국내 주식을 팔면서 나가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이제 더 이상 한국을 매력적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는 국가 신용도나 아니면 신용 등급 이런 거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이제 더 많이 나타낼 것이고요. 이게 만약에 더 안 좋게 작용한다고 하면은 디스카운트도 할 수가 있죠. 코리안 디스카운트로 해서 이제는 뭐 무디스나 아니면 국제 신평사들, 신용평가사들이죠. 여기에서 한국의 신용 등급을 다운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금리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빌렸던 돈을 갚아야 돼요. 이제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가 더 이제는 힘들어지고 통화가 이제는 경색이 되면서 환율이 더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지금 상황이 좋지 않고 글로벌 경제 상황도 그렇게 썩 좋지 않잖아요. 트럼프가 되고 이제는 관세를 매긴다고 하고요. 이제 경제가 이제 뭐 미중 이제 무역 전쟁으로 또 이제 경색될 징조가 보이기 때문에 참 우리나라나 아니면 세계 경제나 다 이런 불확실성 요인 때문에 점점 더 지금 좋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뭐 휴전 국가이기도 하고 전쟁을 휴전하고 있죠. 그래서 전쟁을 안 하는 국가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정학적 위기도 이제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요. 계엄령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마도 이제 외국인들에게는 그렇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닙니다. 환율도 계속 오르면서 이제는 외국인들이 만약에 원화로 투자한다고 하면은 이 환차익 때문에 계속 환 손실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한국에 투자할 이런 이유가 점점 줄어든다. 그리고 한국에 매력적인 기업이 또 없거든요. 매력적인 기업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의 국장이 점점 더 나락으로 가고 있다,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사들 오늘 나온 거 한번 조금씩 한번 읽어보면은, 자, 마가 속도 내는 트럼프, 시진핑 통화서 관세 폭탄이니까 뭐 중국이나 여러 지금 국가들에게 시진핑이 아니라 트럼프가 관세를 매긴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관세를 매길 텐데 과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저는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 K배터리 점유율 급락. 보면은
21년에 31.7%에서 3년 만에 20.2%를 하락을 했다. 근데 반면에 중국의 CATL과 BYD는 39.7%에서 53.6%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국내 배터리 3사 점유율이 하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LFP 대세 시장에서 이제는 LFP를 전혀 우리나라에서는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각형 배터리가 이제 주력이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파우치로 이렇게 올인을 했다가 또 이것도 시장 예측을 잘못해서 결국 여기에서도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형 LF 배터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각진, 그러니까 BYD처럼 블레이드 배터리, 그러니까 각이진 각형 LF 배터리, 인산철 배터리를 만들어야 내야 되는데 아직도 뭐 내년에도 만들기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26년에나 만든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과연 국내 배터리 3사가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이 중에 뭐 모르겠어요. 3사는 살아남더라도 그 아래 이 부품사나 이런 데는 대거 망하지 않을까? 파산하거나 아니면 더 힘들어지거나 휘청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국내 전기차 산업도 지금 캐즘이라고 해서 전기차가 이제는 더 안 팔리고 오히려 하이브리드나 또 내연기관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다. 이제 그렇게 지금 국내에서도 전기차가 안 팔리는데 LG 엔솔이나 삼성 SDI나 아니면 2차전지 이런 기업들이 어디에 매출을 올릴 수가 있을까? 유럽도 지금 꽁꽁 얼었죠. 중국 빼고 전기차가 예전보다 더 많이 팔리는 곳이 없습니다. 유럽도 지금 꽁꽁 얼어서 우리나라가 진짜 팔 곳이 원래 미국이랑 유럽이랑 한국이었는데 이 세 개 국가가 꽁꽁 얼어붙었고요. 오히려 중국은 이전보다 더 많이 전기차가 생산되고 있고 배터리가 거기에 더 많이 팔리고 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또 LFP만, 특히나 인산철 배터리에 무슨 한이 맺혔는지 내년 보조금부터 LFP를 대폭 줄여서 LFP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안 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LFP를 특정으로 해버려서 LFP를 쓰는 국내 전기차, 뭐 KG 모빌리티나 아니면 현대 기아에서도 LFP 모델이 있거든요. LFP 쓰는 모델들도 보조금을 못 받게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의 모델 Y 있잖아요. 중국 상하이에서 생산된 모델 Y도 LFP로 생산돼서 이게 보조금이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일론 머스크가 뭐였죠?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정부 효율부 장관을 맡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우리나라가 LFP 테슬라 모델 Y를 보조금을 제재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는 트럼프도 이제 전기차 회의론에 있어서 한국 배터리 미국 투자 77조 원을 재검토하겠죠. 그 다음에 IRA 법안을 폐지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한국 배터리에도 아마 보조금을 안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자체가 중국이랑 더 친해요. 그리고 중국의 LFP를 갖고 CATL의 LFP를 갖고 미국의 전기차 대중화를 이끌 가능성이 저는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산 뭐 태양광이나 배터리 ESS 저장 시설 이런 걸 이용해서 아마 대대적으로 트럼프 기간 동안 제가 봤을 때는 전기차나 아니면은 전기차 인프라를 중국산으로 깔 가능성이 무지무지 크다. 그러면은 한국의 이런 배터리와 이런 태양광 산업들은 아마도 더더욱 쇠퇴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걱정이 많이 되고 있고요. 한국의 경제는 뭐 중국의 이런 성장으로 인해서 더더욱 망가지고 있는 게 더 걱정입니다. 지금 중국의 성장으로 더더욱 우리나라의 경제는 망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롯데케미칼 여수 공장도 이제는 탄력 운영을 하면서 이제 중단 결정을 했다. 실적 부진으로 이렇게 되는 거 보면서, 야, 중국의 이 화학 산업과 이런 성장 때문에 우리나라 진짜 예전에 진짜 여수 케미칼 화학 공장 다닌다, 여수 산단 다닌다 하면은 야, 진짜 1억 넘고 돈 많이 버는 고액 연봉자로 엄청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여기 다니는 사람들도 일이 없어서 실업자가 될 수 있을 판이 돼버렸다. 참, 예전에는 자, 불과 10년 전만 해도 여기 다닌다고 하면, 여기 생산지 다닌다고 하면은 1억 넘게 받아서 10년 전에 1억 2천 이상 막 이렇게 받았거든요. 제 연봉을. 그렇게 받은 이런 화학 단지인데, 화학 이쪽 생산직이 진짜 짱이다, 연봉도 많이 받는다. 10년 전에도 1억이 넘었으니까 그렇게 많이 받던 이런 직장이었는데, 이제는 점점 이 직장이 잃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아주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참 이런 게 참 여러 가지 위기고요. 그다음에 롯데가 지금 계속
위기설이 계속 불고 있죠. 알짜 계열사인 롯데렌탈도 1조 6천억 원에 판다고 합니다. 사모펀드 어피니티의 지분을 과반을 넘기기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동성 위기설 이후 첫 매각이다. 그러니까 롯데도 뭔가 돈이 없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롯데도 뭔가 지금 이런 위기에 미리 선제적으로 반응을 해서 유동성을 확보해 놓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인 롯데조차도 지금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롯데의 이런 뭐라고 해야죠? 알짜 계열사도 이렇게 팔면서 그다음에 롯데타워도 담보로 내놓으면서 이렇게 지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시대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국장은 점점 더 저는 미래가 어둡다고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이렇게 어두워지고요. 빨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국 주식이나 금, 해외 주식, 달러, 비트코인 뭐 이런데 여러분들 빨리 눈을 띄어서 그쪽으로 가시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더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개혁이 실패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가 올 스톱되고 뭐 정부는 계속 대출로 신혼 특공이다, 디딤돌 대출이다 이런 걸로 계속 대출을 늘려가면서 어떻게든 부동산을 살리려고 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환율이 폭등하고요. 주식이 폭락하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으로 이게 이어지면서 내수와 수출은 그러니까 내수 경제는 지금 뭐 폭망하고 있죠. 자영업자들이 지금 폐업이 100만이 넘어가고 있고요. 수출은 지금 저성장이 본격화되면서 계속 뭐 화학산업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뭐 이런 산업들, 내수 산업들도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정부의 자금 지원이 중단되면은 부동산에 또 이제는 PF 위기가 벌어지면서 부동산도 이제는 대폭락이 올 수도 있다. 물론 제가 봤을 때는 대폭락까지는 안 올 것 같은데 부동산은 어떻게든 정부가 지킬 것 같습니다. 이 지키면 지킬수록 더더욱 이제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계속 더 저는 풀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환율은 미친 듯이 올라가고요. 물가는 또 이제 미친 듯이 폭등을 할 것입니다. 왜냐? 우리나라 경제는 뭐 자급자족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먹고 있는 쌀이나 아니면 식료품도 뭐 70%나 80%도 80%를 해외에서 수입을 한다는데 그러면은 환율이 상승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우리나라가 쓰는 기름이나 에너지도 다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데 환율이 상승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나 내수 물가는 폭등을 하겠죠. 그러면 내수가 더 꽁꽁 얼어붙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부동산을 계속 또 올릴 것이고 영끌족들은 부동산을 더 매수를 하려고 더 대출을 끌어올려서 더 이제 소비할 돈이 줄어들 거라는 말이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이 더 올라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은 부동산이 너무 올라 버려서 결혼을 포기해 버린다. 그런 악순환이 벌어지면은 저출산 고령화가 되면서 앞으로 20년 뒤에는 부동산을 받쳐줄 세대들이 없어져 버린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서서히 끊임없이 계속 반등도 못하는 그 상패 주식처럼 계속 내려오겠죠. 그런 식으로 저는 계속 급감하면서 내려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장을 지금 거의 뭐 이제 투자를 안 하고 있고요. 국장은 다 손절을 하고 이미 예전역부터 미국 주식이나 뭐 중국이나 해외, 그 다음에 해외 ETF, 그 다음에 금이나 이런 쪽으로 눈을 돌려서 계속 그쪽으로 원화 자산을 계속 탈원화하면서 바꿔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부동산이 결국에는 유지가 되면서 우리가 지금 2차 전지나 AI나 아니면 전기차, 그 다음에 반도체 이런 초부가가치들 이렇게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더 이끌어줄 이런 산업들에게 투자할 돈들이 이 산업 경쟁력도 없고 뭐 아파트를 수출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죽은 돈, 부동산 이쪽으로 죽은 돈으로 들어가 버리면서 성장 동력이 다 끊겨버렸다. 거기에 비롯해서 내수도 이제 폭망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뭐 젊은이들도 이제는 일을 안 하죠.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집을 살 수 없는데 희망이 없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고 누가 열심히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서 이 나라를 열심히 이끌어 가려고 하겠습니까? 저라면 안 할 것 같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오늘 상승률이거든요. 오늘 갑자기 홍콩 증시가 급등을 했습니다. 장 막판에
뭐 홍콩 증시에서 뭐 경제 이런 부양이나 호재가 터져서 갑자기 차이나 전기차 있잖아요. 홍콩에 상장한 차이나 전기차가 5.21%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국내 2차 전지는 4.14%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이 차이가 엄청나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중국도 이제는 상승을 하고 있는데 2차 전지 분야, 배터리 분야에서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더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초 대비 차이나 전기차랑 그 다음에 2차 전지 테마 이 수익률만 비교해봐도 중국의 배터리 산업은 24%가 그냥 쉽게 말해서 올랐는데요. 올해 국내 2차 전지는 같은 기간 동안 42%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중국의 성장으로 우리나라가 갖고 있던 산업들을 다 뺏기면서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모르겠어요. 부동산 하락까지는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서 더더욱 주가는 더 나락으로 갈 것이다. 국내 경제는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미국의 영향이죠. 단기적으로는 또 이제는 11일 날 있잖아요. 11일 날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12일 날 목요일 날은 11월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면서 그다음에는 이제 다음 주 정도에는 이제 이걸 필두로 해서 이거를 참조해서 12월 19일 날 FOMC에서 금리가 나옵니다. 금리 예상이 되면서 금리 결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금리가 오르냐 떨어지냐 이것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도 우리나라의 시장에 크나큰 이런 파급 현상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좋지 않다.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드리면은 미국에서 만약에 금리를 내린다고 하면은 그나마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일본에서 또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은 또 엔화의 이런 강세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이제는 환율이 또 올라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주가가 빠질 수도 있고요. 혹시나 미국이 이제는 금리 인하를 안 하고 금리 동결을 해버리면은 그것도 이제는 또 악재로 작용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바로 지금 수요일 날 목요일 날 CPI나 PPI 물가지수가 이제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고 하면은 야 트럼프 정부가 이제 들어서려고 하니까 이제는 다시 또 뭐라 그러죠 물가 상승이 시작되는구나 다시 스태그플레이션 여파가 일어나는구나 이런 예상이 나오면서 미국 주식도 하락을 하겠지만 한국이나 이런 한국 주식이나 환율은 더 폭등을 하겠죠. 그러니까 한국 주식은 더 하락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더 큰 파장이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한국 주식은 이제는 하면 안 되겠다. 이제 생존의 문제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빨리 한국 주식을 이런 ETF를 차이나 전기차 미국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미국 테크 탑10, 인도 니프티 이렇게 그 다음에 글로벌 반도체 탑4, KRX 금현물, 금도 투자를 해라. 금도 투자를 하고 TQQQ, SOXL, SCHD, 리얼티 인컴 이런데 여러분들 빨리 나눠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지 말고 이런데 나눠서 투자하시고 그 다음에 국내 상장 ETF들은 연금저축으로 직장인분들은 모아 가시면은 세액 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더더욱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렇게 하셔라 말씀드리고요. 금이 특히나 여러분들 금이 안전자산이에요.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 주식을 지금 들어가는 것도 미국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어떻게 하냐 너무 많이 올랐는데 한국 주식 팔고 들어가서 또 여기에 물리면 어떻게 하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식 팔고 여기 가는 게 좋지만 이게 조금 걱정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금을 사는 게 낫겠죠. 금은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면은 환율도 환차익도 금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자산이라서 더더욱 각광을 받으면은 이제 경제 위기가 오거나 아니면 미국 주식도 폭락하거나 그런다고 하면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방어가 되면서 오히려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은 미국과 중국이 지금 이제 달러 전쟁, 달러 패권 전쟁 이런 걸 하면서 중국이 그리고 브릭스 국가들이 대대적으로 금을 많이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을 많이 모으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금의 가치는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인민은행이 6개월 만에 금을 샀다. 장기적으로 금 매입 지속 영향하면서 금 투자가 계속 더 이제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이 그만큼 이제는 더 매력적으로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이제는 10만을 찍은 비트코인 20만 간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제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
이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차라리 금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금이 변동성이 그나마 적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그리고 금은 여러분들이 뭐 금은방도 많이 가셔서 좀 친근하잖아요. 그래서 금도 괜찮고, 아니면 해외 주식, 미국 지수 추종 ETF 이런 거를 꾸준히 모으시고요. 그렇게 가셔야 여러분들이 생존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대출을 줄이세요. 이제 대출, 여러분들 금리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대출을 줄이시고요. 절약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소비했던 습관들을 다 절약으로 바꾸고요. 이 절약한 거를 미국 주식, 미국 아니면 해외 금 뭐 이런 거에 다 모아가시고 원화로 여러분들 자산을 많이 모으시면은 나중에 후회될 수가 있다. 지금 보이시죠? 환율이 폭등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자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저는 이미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번 말씀드렸고요. 제가 시간이 많으면 이렇게 따로 찍어드리고, 차이나 전기차 말고 뭐 2차 전지 이런 집중적으로 해드리는 거 말고, 이런 국내 정치 상황이나 경제 상황도 이렇게 봐드려야 되는데 많이 못 봐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고요. 살려면은 국장 탈출해야 됩니다.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 국장 탈출을 하시고요. 여러분들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